기자쇼 만지영입니다. 배우 전혜진 씨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전혜진 씨, 지난해 남편인 이선균 씨를 떠나보내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혜진 씨의 근황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진이 공개된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진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촬영된 것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오갔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 1월 18일입니다. 전혜진 씨의 소속사 호두앤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서 나른한 오후 졸음 퇴치엔 전혜진 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전혜진 씨의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 속의 전혜진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운동화의 신발끈을 고쳐 묶는 모습인데 이 전혜진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팬들과 대중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촬영이 된 거냐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 소속사 측은 최근에 게재한 이 사진은 예전에 찍어뒀던 사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속사의 해당 계정에는 전혜진 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속 배우들의 예전 일정 비하인드 모습을 공개하는 곳인데, 즉 전혜진 씨만 일부러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우들을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혜진 씨도 호두의 일원으로서 최근의 모습, 근황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진은 배우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전혜진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이들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지난달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전혜진 씨를 포함해 그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빈소를 지키고 남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또 전혜진 씨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조금은 이른 시점에 근황을 전한 게 아니냐, 이런 대중적 관심에 오히려 전혜진 씨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들 이 사진이 어떻게 공개됐을지 궁금해 하시는데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전혜진 씨와 이선균 씨 부부는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선균 씨가 이 소속사에 있어서 전혜진 씨가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전혜진 씨는 이 소속사와 굉장히 오랜 기간 20년 가까이 동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소속이었고 이선균 씨는 2008년에 합류를 해서 15년간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공식된 연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인인 전혜진 씨의 소속사로 이선균 씨가 적을 옮긴다라는 게 기사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소속사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부부의 동반자였고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소통,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힘이 됐던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관계가 있잖아요. 스타와 소속사로서. 이 사진, 전혜진 씨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상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리는 건 소속사와 전혜진 씨 간에 충분한 소통 후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양측이 함께 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근데 왜 이 시점일까?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한간에는 복귀 신호탄일까라고 묻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전혜진 씨가 여러 사진을 찍었을 건데 운동화의 신발끈을 고쳐매는 모습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배우 활동 복귀를 의미한다고 해석이 되고요. 전혜진 씨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배우로 다시 활동하길 바란다는 이런 대중들의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혜진 씨의 복귀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얼마 안 남았죠? 설 연휴였습니다. 배우 황정민, 염정아, 정만식 씨 등과 함께 출연한 영화 크로스가 이미 포스터를 비롯해서
공개를 앞두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내에게 과거를 숨긴 채 베테랑 주부로 살아가는 전직 요원 강무. 강무는 황정민 씨가 맡습니다. 이 강무와 남편의 비밀을 오해한 강력범죄 수사대 에이스 미선. 미선 역은 바로 염정아 씨가 맡았습니다. 에이스 미선이 거대한 사건에 함께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오락 액션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전혜진 씨의 역할은 극 중에서 잠입 수사를 위해 옛 동료 강무에게 도움을 청하는 후배 요원 희주 역을 맡아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사실상 주연급 배우로 참여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영화의 개봉이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영화 개봉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한다? 그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보통 영화 라인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경쟁작과의 구도, 상영관 확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개봉을 연기를 하면은 다시 적절한 개봉 시기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개봉 시기를 두고 그 누구도 전혜진 씨를 탓하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혜진 씨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배우나 제작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더 힘을 내기로 했다고, 이렇게 좀 더 일상을 회복하기로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른 시점 아니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상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이제 부고 연락들이 옵니다. 장례식에 가서 위로를 해주고 오죠. 일반 사람들, 보통 어느 정도의 추모 기간에 갔나요? 일주일 정도입니다. 3일장을 치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달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회사로 돌아오고, 자영업자들도 일주일 후에는 문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게 생업이고 현업이니까요. 아픈 마음을 쓸어내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후에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삶이고 정상이니까요. 그럼 전혜진 씨는 어떨까요? 전혜진 씨 이제는 가장입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예요.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전혜진 씨가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해서 잡혀진 스케줄이 있는데 나 지금은 영화 개봉도 못하겠어요.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오히려 전혜진 씨는 본인이 지금 신발끈을 고쳐매지 않으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M1 피해자들, 다른 사람들이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이 안타까운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 가족들입니다. 전혜진 씨를 포함한 이선균 씨의 가족들, 그 주변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오히려 전혜진 씨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본업과 생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조심스럽게 밝혔을 때 괜한 우려나 측은한 시선을 보내는 거, 그게 더 전혜진 씨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선균 씨 사태를 둘러싼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월 22일이었죠.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이 수사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서 인천청 사무실과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과정과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유출됐는데 인천경찰청이 내부에서 이를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 이거를 들여다보기 위함이고, 인천경찰청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부경찰청에서 이를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디스패치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디스패치는 이선균 씨가 숨진 다음 날 경찰의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을 사진으로 첨부하며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어떻게 디스패치로 전달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디스패치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난 23일 디스패치 압수수색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고요. 경찰의 내부 보고서는 경찰의 치부이며 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의 치부를 덮는 데 쓰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보고서는 경찰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만든 허술한 중간 보고서라며 경찰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 등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저희 올데스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패치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한 언론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맨 처음 이 사건을 내사 단계, 피의자로 정식 수사로 전환되기 전에 이니셜 기사를 냈던 이 매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날 보도했던 매체를 먼저 압수수색을 한다.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녹취록이 방송이 되기도 했고요. 이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수사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 소스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디스패치도 디스패치 압수수색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물론 이 내용도 디스패치가 제3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 역시 경찰이 들여다보겠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 녹취록은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그 외에 여러 내밀한 수사 내용은 어떻게 유출이 돼서 언론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 내용을 다 파악해야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결국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 역시 계속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